네, 안녕하세요. 재단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으로 지금 저희가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조금만 더? 노벨문학상을 한국에서 받은 게 진짜 이런 영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 아, 그쵸. 노를 젓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오늘 선택한 작가님은 헤르만 헤세 작가님이시고, 어떤 조사에 보니까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라고 해요.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데미안이다. 이런 그 조사 결과도 있던데. 알을 깨야 한다. 네, 알을 깨야 한다는 그 문제에 꽂히시는 분이 굉장히 저도 많죠? 오늘 알을 깨고 왔습니다. 아, 진짜요? 아침에 계란 프라이 2개 먹고 왔거든요. 아, 그 알. 알을 2개 깨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익혀가지고. 네. 시작부터 좀 난해하시죠, 여러분? 네. 저희가 이제 오늘 할 문장은 삶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생각만이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역시나 데미안에 나오는 문장이고요. 헬스의 작품 중에 뭐 어떤 작품 좋아하십니까? 읽은 거는 데미안하고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었고요. 네. 노벨상 수상은 사실 유리할 유희라는 책으로 받으셨다라고 이제 언급들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은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제 데미안 읽고 나서 네. 이 작가는 좀 깊이 파봐야 되겠다. 아, 그래서 그 다음 진짜요? 작품으로 네. 시다르타가 유명하다고 해서 네, 시다르타. 시다르타를 사러 어렵게. 서점에 갔어요. 네. 서점 가가지고 서점 주인께 네. 혹시 시다르타 있나요? 라고 했더니 그때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나 봐요. 뭘 주셨나요? 신달자 시집이 좀 있으니까 신달자 시집을 추천받았던. 그래서 와, 시다르타와 신달자.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시다르타 한번 보면은 신달자 책 읽어볼까요? 고향 김천의 서점과 신달자 시인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야. 저는 아픈 역시 추억이 있는 아픈 추억이 있네요. 작가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여러분들이 많이 언급하시는 문장이 있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맛있지?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과일을 먹을 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이런 문장이죠. 가장 많이 필사도 하시고 가장 많이 언급하시는 문장인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중퇴는 아니고 이제 탈퇴하신 경험이 있어서 신학교를 엄청 싫어하신 분이기도 하고 시인을 대해서 많이 다뤘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데미안이라는 책을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애정하고 또 그 책에서 많은 위안도 받고 혹은 자기가 동일시하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는 데미안이라는 책을 보고 엄청 깊은 감동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그 알과 세계와 신과 자연과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성장해 왔다면, 네. 문학을 좀 한참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워낙 많은 책들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책들이 시간이 쌓여서. 그 이후에 이제 저는 데이미안 라이스라는 또 유명한 음악가를 만났었기 때문에 지금 데이미안 하면은 데이미안 라이스가 떠오른다. 그런 지경이 됩니다. 네. 방황이나 또는 고민을 해결하는 방식이나 또는 고민 속에서 못 나오는 사람이 사실 주인공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한테 우리가 이제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이 인물들을 만나면 이제 흠뻑 빠지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목이 데미안이지만 주인공은 데미안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싱클레어라는 친구가 있고 싱클레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는 사람이 데미안이잖아요. 네네. 제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싱클레어가 아니라 데미안인가? 그러니까 싱클레어가 데미안에게 받은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목이 데미안인 것 같고. 그 생각은 못 해봤네요, 읽으면서. 살면서 우리가 굉장히 젊은 어린 시절에 변곡점이 되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들. 네네. 뭔가 가르쳐 주었거나 상처를 주었거나. 네네네. 그 사람을 제목으로 해서 그 이후에 그 이전과 얼마나 삶이 달라졌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제목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싱클레어가 데미안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관계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헤세가 쓴 글들이 거의 약간 그런 주인공이 어떤 것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헤쳐나올 수 없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을 때 막 즐거워지는 방식의 주인공을 거의 못 만난 것 같거든요. 우선 이제 헤세의 삶을 한번 보시면 다른 작품을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
헬스가 되게 희한한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노벨상을 받았지만 네. 사실은 아주 검소하게 살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고 네. 거의 온가닉 라이프를 추구하신 분이에요. 네. 그 변화 그랬고. 자체가 네. 이 사람의 삶의 궤적이나 철학의 궤적 같은 걸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도자의 길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셨어요. 구도자의 길. 이 고통스러운 세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소설을 쓰셨고, 그 답으로 이제 훗날, 네. 이제 말년에 그런 삶을 사신 것까지 아주 흥미로운 삶의 궤적이고, 그 삶의 궤적을 통하여 흥미로운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 이번에 들게 되냐면 좀 더 많이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면 그런 것이 내가 또 소화해낸 그 다음에 어떤 결과물로 나오나 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한 문장이 삶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생각만이 가치 있는 거라는 게 이제 와닿았던 이유도 뭔가를 내가 겪었는데 그러고 나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겪어서 깨달았는데 내가 그거를 실제로 실행은 안 해. 그런 것도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안 했던 것은 그럼 남지 않는 것인가? 이 문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실행하는 것만이 정말로 가치 있나? 라는 생각도 질문이 좀 들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네. 작가님께 이제 이 문장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실은 이 어떤 거죠? 문장은 앞뒤 문장을 조금 더 봐야 돼요. 저는 이제 열린 책들 버전으로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린 책들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네. 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 만일 그렇다면 너 자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한 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그건 좋지 않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생각만이 가치가 있어. 너의 허용된 세계가 단지 반쪽 세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너는 알고 있었어. 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네.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걸 네. 다 말로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말로 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생각들은 사실은 불필요한 것이고 말로 하고 실천하는 생각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어쩌면 그 괴리를 줄이는 것, 내가 생각한 걸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대면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 저는 사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반하는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실행하는 생각이 같이 있지만 실행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훨씬 양이 많고 훨씬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그 수많은 우리가 실행하지 못했던 그것들은 가치가 없는가? 그 가치가 있는데 네. 이제 저는 여기서 가장 큰 화법의 문제가 뭐냐면 only인 것 같아요. 오직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생각만이 생각만이 가치가 있어. only잖아요. 네. 이 사실 only라는 건 되게 폭력적인 말이거든요. 어려운 말이죠. 오직 너만, 오직 이것만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 다른 것들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때 되게 위험한 방식이다. 네. 오직 그것만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 다른 것들이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only를 어떻게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의 반발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장인데 또 워낙 소설 속의 데미안이 카리스마가 또 이 끝장이잖아요. 맞아요. 얘기해주면 또 약간 진짜 약간 그런가 보다 듣게 하게 되는 만드는, 네. 그런 카리스마가 있죠. 근데 어렸을 때 읽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나는 이쪽에다 놓고 나 아닌 거를 전부 다 저쪽에다 두는 시기였고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배척해서 딱 얘기해 주는 것에 되게 매력을 느꼈어요. 네, 그 부분이 데미안의 매력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 말도 전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공상, 망상, 상상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많을걸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자, 해야 돼요? Just do it.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 나오는 이야기는 행동으로 옮겨. 생각만 하지 말고 야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건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해버려. Just do it 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방식대로 사실 저는 살았거든요. 네. 저는 가능하면 거의 다 해보고 사실 살았고
근데도 나머지 부분이 또 많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도 그 생각을 정리된 걸 되게 많이 실제로 실행을 했는데 그런 나조차도 이렇게 나머지 부분이 훨씬 많다고 느껴. 그럼 그 나머지는 무엇인가?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인간 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고. 작가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생각 자체가 그냥 덩어리째 두는 거, 덩어리째 있는 것들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말씀 되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네. 이 문장이 약간 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덩어리들은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은? 보기에는 가치가 없죠.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 안에 그런 덩어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장해온 흔적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나가서 그 생각을 실천에 옮겨.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일단 생각이 많은 사람인 거죠.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행동만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하지 않아요. 않죠.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좋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것도 좋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하는 방식인데 네. 이 사람의 화법이 좀 세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야, 그거 아니면 나머지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청소년기에는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화법이.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약간 통하겠죠. 더 이제 꼬시는 거죠. 맞아요. 데미안 너무 멋있어. 맞아요. 데미안처럼 살아야 되는데 싱클레어가 딱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이 들면 야 데미안 꼭 오는 건 아니야. 이렇게 바뀌는 거지. 여러분 맞습니다. 네, 나이가 드니까 좀 다르게 읽히긴 해요. 그렇죠. 자, 오늘의 헤르만 헤세의 문장은 삶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생각만이 가치 있는 거야. 입니다.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생각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 마음껏 상상해. 오늘은 뭔가 통했네요. 둘이 같이. Just do it이 있다면 네. 소설계에 Just imagine. 마음껏 상상하라. 네.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아무튼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나이가 너무 들어서 그래. 우리 중에 한 명은 야 그렇지 나머지는 않아, 가치가 그렇지 없어. 않아. 이랬어야 야, 되는데. 행동을 옮기란 말이야.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강하게 원래 나- 그쪽이었었는데 네. 이게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거 보시는 청소년분들 계시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정말로 와닿을 거고 정말 내 얘기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고 있던 그 말을 싱클러가 대신 막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또 하나 제안드리고 네. 싶은 것은 청소년 여러분 지금 당장 데미안을 읽으시고 데미안을 읽으면서 그 옆에 메모를 해보세요. 오, 좋은 생각이다. 그 다음에 네. 30년이 지나면 그 책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딱 보면 소름 끼칠 거예요. 30년 후에 다시 만납시다. 오늘 제 단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30년 뒤에 우리는 없겠지? 없죠, 있어요. 100세 시대야. 아직 활발하게 있을 거예요.